전북 지역에서 1,25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5명이 더 늘어 모두 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정읍산림조합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다며 비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권 군수는 청원글 내용 전반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로 치솟았습니다.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1,25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210명, 정읍 583명, 남원 457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5명 더 늘어 모두 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정읍산림조합장이 6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임 기득권 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이고 최근 수사기관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조합장은 전임자의 회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역공을 펼쳐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의 현 산림조합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9월. JTB 전주방송은 직원 수가 42명가량인 작은 조합에서 3년 새 65명이 잇따라 퇴사했다고 보도하며 전현직 일부 직원들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이후 침묵을 지키던 해당 조합장은 6달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합장 갑질로 직원 65명이 퇴사했다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내려진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들며 오히려 전임 기득권 세력의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새로 취임한 직후부터 직원들이 모르쇠와 허위 보고로 일관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인수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계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업무 지시를 수차례도 아닌 수십 차례를 하였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서 문제 직원을 중앙회에 징계 요청을 하자 자신들의 범죄 의혹과 엉터리 회계 운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방송과 언론을 이용해서 저를 타켓으로 삼아 14차례나 언론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혹독하게 인격살인을 당하였고 그러자 JTB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노동청 처리 결과를 보면 직원 가족에게 인사발령과 개인 신용정보법을 언급한 내용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관련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노동청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산림조합 측에 개선 지도를 한 것이라고 JTB는 밝혔습니다. 지금 무혐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무혐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서는 엄연히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갑질 논란뿐만 아니라 산림조합 전임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된 점입니다. 현 조합장은 전임자가 적자가 나자 분식회계로 덮으려 한 정황과 배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법당국의 수사 의뢰를 공개적으로 촉구해 파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규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다며 비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적 이익 추구에 몰두한 군수의 비리를 철저히 밝혀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청원인은 부안군수는 지난 2019년 7월 업자에게 농지 6,000제곱미터에 태양광 500kW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부지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태양광 허가 전 농지는 평당 8만 원에서 10만 원이었으나 이후 20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군수는 부인 명의의 농지에 태양광 사업 허가를 내준 후 개발 행위 기준을 강화해 다른 군민들의 허가 신청은 어렵게 했다며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군수는 청원글 내용 전반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로 치솟았습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06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부문 비용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창군이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용궐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순창군 임직원 200여 명은 5일 동계면 용궐산 하늘길 주변에 철쭉과 단풍나무 등 3,500그루를 심었습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은 편백나무를 비롯해 꽃무릇과 상사화 등 20만 그루의 꽃과 나무가 심어져 치유의 숲으로 조성됐습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 지역 곳곳에서 나무 심기에 나섰습니다. 중남부 지역은 지난 3월부터 나무 심기를 시작했는데요.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때문에 4월 5일은 나무 심기가 늦다는 인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목 행사를 앞당겨 치르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환경단체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봄 국민의식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자는데 응답자의 56%가 찬성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은 역사성과 상징성 등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일단 4월 5일 식목일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미래 가치를 위해서라도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제때 심을 수 있도록 알리는데 식목일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지금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요구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성엽 전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새만금 메가시티 구상을 장밋빛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메가시티는 인구가 800만 명 정도 되는 부산, 울산, 경남 통합 메가시티 정도는 돼야 논의라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군산과 김제, 부안의 인구를 모두 합쳐도 5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세 개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은 시군 간 갈등만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중앙정부 직할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지정과 실행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정읍형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공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의 청년 내일 채용공제와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읍시가 15만 원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최도식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농축산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500억 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농축산물이 평균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하락폭만큼 지역화폐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스마트 농업을 확대해 정읍을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세부 실행계획으로 축분 처리 자원화 사업 추진, 로컬푸드 활성화, 산지자원 특화 사업 확대, 협동조합 설립 등 9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정호영 김제시장 예비후보가 7개 분야의 세부 실천 공약을 담은 포효하는 김제, 김제 성장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공약집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과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 새만금 신항만 행정구역 김제 관할 추진 등 42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중앙당 공관위는 김태년 위원장과 서삼석 간사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원내에서는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을 포함해 백혜련, 진선미, 이모경, 김승원, 홍성국 의원이, 외부 인사로는 하승창 전 대통령 비서실 사회혁신수석,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앙당 공관위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원내 인사 8명 중 5명이 전남북 인사로 채워진 점이라는 것입니다. 김태년 공관위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이며 서삼석 간사는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 의원으로 당 수석 부총장을 맡아 6.1 지선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전주 병지역구 의원으로 전북도당위원장이며 진선미 의원은 순창, 이모경 의원은 정읍 출신입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 공관위는 이번 주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전국 시군의 후보 선출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6명이 나선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은 오는 11일쯤 여론조사를 통해 세배수 후보 압축을 진행하고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국민 참여 경선은 오는 20일쯤 실시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광안루 연합 요천강변 벚꽃축제를 비대면 걷기 행사로 축소해서 추진합니다.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걷기 행사는 왕복 5.3km의 벚꽃길에서 진행됩니다. 남원시는 완주하면 선착순으로 200명에게 만원권 남원 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